네, 자, 마감 40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종목 긴급 처방부터 받아보도록 하죠. 와우넷의 박우신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급등주 잡아보기 전에 지난 종목 리뷰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덱스터 그리고 한국큐빅 모두 다 좀 한국큐빅은 목표가를 돌파하고 덱스터는 목표가에 근접했습니다. 두 종목에 대한 매매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자, 일단 네. 덱스터는 제가 3월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3월 3일 날 말씀을 드리고 이미 3월 8일 날 이제 장중 최고가 기준으로 한 10%대 후반대까지 일단 상승이 나왔다가 다시 눌려주고 다시 재차 상승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지금 3월 달 들어서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덱스터라는 기업 자체는 최근에 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향을 끌고 있고요. 그러한 과정 내에서 VFX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 덱스터와 위지엑 스튜디오를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지엑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또 모멘텀이 붙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덱스터 같은 경우도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 보니 아직까지도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 보입니다. 그래서 덱스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홀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신규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 이제 한국 큐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사실 한 4거래일 정도 살짝 올라와 주면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슈팅이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애초에 이제 목표가로 5,500원 선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사실 금일 장중에 상한가에 진입을 하면서 5,810원까지 고가를 좀 늘려놓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알 수는 없는 영역이에요. 아직 한 30분이 남았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은 오늘 나온 거래량 그리고 오늘 뽑아낸 그러한 시세를 감안한다면 일단 한번 이익 실현을 하시고 재매수 자리를 탐색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혹여나 이제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룸은 열려 있겠지만 일단 현재 움직임을 감안했을 때는 한번 이익 실현하시는 거를 고려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자, 일단 한국 큐빅에 대해서는 이익 실현 관점으로 제시를 주셨고 덱스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 그리고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럼 오늘 종목 함께 주목을 해볼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예, 네. 일단 개별 종목 위주로 좀 제가 이 시간에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역시 이제 개별 종목입니다. 그래서 금일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보혜양조라는 종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일단 이 종목은 포인트를 두 가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보혜양조라는 회사 자체가 이제 주류 업계에 속하는 그런 회사죠.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코로나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넘어가는 시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주가 처음에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이제 의류주들 위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은 이러한 소비에 대한 개념이 좀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시대 때 안 좋았던 부분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업종들이 있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작은 그러한 마켓에서는 니치 마켓에서는 주류 업종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모멘텀을 일단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실적이 사실은 그동안 계속 안 좋았다가 작년부터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코로나 시대 때부터 실적이 터닝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일단 올해 좀 완연한 실적의 개선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역시 기술적인 포인트인데 이 종목은 제가 이제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 스몰캡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대부분의 스몰캡 종목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게 사실 거래량 기준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견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 판단에는 어느 정도 매집이 좀 바닥권에서 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박스권 상단으로 바닥권에서 자리 잡고 있던 영역들을 이제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다음 마디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500원 살짝 미달하는 한 1,480원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손절가는 1,00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종목 말씀드릴 거는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역시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큽니다. 그러니까는 앞서 이제 보혜양조는 주류업계 자체가 기본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업황이 회복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제 4, 5년세점을 운영하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다 보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가장 마지막 단에 있는 종목이기도 할 겁니다. 이게 관광이 어느 정도 재개가 되고 여행이 어느 정도 재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다음 스텝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산업군 섹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사업 면세점 관련된 섹터들을 쭉 보시게 되면 사실 상장사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유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경쟁업체들이 이번에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서 이제 도산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수혜도 이 회사가 좀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도 사실 작년에 어려웠죠. 작년에 코로나로 전반적으로 이제 봉쇄 조치가 각국이 내려지다 보니까 작년에 어려웠던 게 사실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결국은 실적이 어려워져서 재무구조가 좀 안 좋아지는 부분들을 원활한 자금 조달로 좀 해결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시장이 안 좋았을 때 뭐 천재지변으로 사실 안 좋았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버텨낼 수 있는 체력을 완비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시장이 되살아나게 됐을 때는 확실하게 좀 어닝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보시면 올라와 있는 종목들도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목 역시 좀 바닥권에서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는 일단 3,900원 선 좀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손절가는 2,900원 선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개별 종목 안에서 두 종목 함께 들어봤습니다.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보혜양조 그리고 글로벌 텍스프리 함께 들어봤네요. 자 지금까지 세시구조대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는 종목은 좀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종목 함께 들어보도록 하죠. 종목과 함께 또 전략도 한 줄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엄성호 부장님? 저는 오늘 그 현대리바트. 현대리바트. 리바트가 아까 이제 잠깐 건자재랑 좀 맞물려서 네. 이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건자재가 섹터가 되게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콘크리트 파일도 있고, 뭐 아까 시멘트도 맞아요. 있고, 뭐 창호지 유리도 있는데, 결국 이제 저는 오늘 좀 말씀드린 인테리어 시장이 이게 그냥 반짝할 이슈가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계속 좋아질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인테리어 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한샘이잖아요. 그래서 한샘 예전에 좋게 보셨었잖아요. 근데 한샘도 네. 물론 좋아요. 좋은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예. 저는 항상 좀 덜 오른 걸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현대리바트를 좀 가져와 봤고, 일단 시장이 지금 계속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수는 좀 사실 별 볼 일 없어요. 뭐 3천에서 크게 멀어지지는 않는데 그 안에서 종목별 그 강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런 장세에서 그냥 앞으로 안 좋아지거나 반짝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도 네. 정말 구조적인 성장이 나오는 섹터를 잘 선별해서 정말 엉덩이 무겁게 하신 다음에 장기 투자하면 저는 성공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건자재 또 인테리어 쪽은 그런 좀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라서 오늘 좀 가져와 봤고요. 네. 특히 이제 정부의 물론 이제 빅사이클 건설 건자재가 이 정부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근데 주택 거래량이 좀 많이 감소를 하고 있어요. 1월하고 2월달 연속으로 감소했는데, 그럼 사실 악재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왜 좋게 봐야 되냐면, 지금 주택 거래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인 게, 이제는 투기적인 거래보다는 그냥 내가 직접 살려는 맞아요. 실구매자, 그러니까 네. 실수요자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런 걸 막다 보니까. 요즘에 또 다주택 안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살아야 되는데, 근데 또 한국의 아파트 보시면 노후 아파트가 너무 많아요. 그쵸. 뭐 30년 네. 이상 된, 그게 한 30%가 넘는데, 그럼 집에 가서 어쨌든 집으로 내가 이사를 가면 리모델링을 하든가 맞아요. 일단 꾸며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도 그랬는데, 집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가구를 바꾸게 돼요. 자꾸 네. 눈에 밟혀요. 이게 오래된 가구들이. 네. 아, 저거 좀 바꿔야 되겠다. 안 바꿔도 사실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바꾸게 되고, 근데 그 트렌드가 확산이 됐는데, 또 거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게 저는 그 오늘의 집이라는 앱이 정말 엄청 엄청나, 유행이죠? 네. 많이들 쓰고 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그 집 인테리어를 보고 똑같이 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구를 똑같이 구매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되면 온라인 시장 매출이 늘어나는데, 현대리바트가 또 그쪽에서 이미 또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 온라인 비즈니스를 좀 강화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앞으로 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한샘이나 뭐 까사미아나 이런 업체들과 계속 경쟁을 하겠지만 시장 자체가 커지니까 긍정적이고, 마지막으로 아까 속보가 떴던데 한샘이 가구 가격을 5%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요가 없으면 인상할 수가 없거든요. 수요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도 현대 리바트에는 긍정적인 부분이니까 계속 좋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 그 목표가는 한 22,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 16,000원 잡고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체하신 가구는 현대 리바트 거로 바꾸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 네. 있고 그래요? 비상장 기업가도 하나 아,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현대 네. 리바트 가구도 좀 구매를 하셨군요. 네. 현대 리바트 보니까 최근에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왔네요. 네.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앞으로도 좀 매력이 충분히 있다. 현대 리바트 또 소개를 하셨고, 송지우 교수께서도 최근에 인테리어 이런 쪽에 관심 많으시면서 뭐 KCC라던가 앞서서 KCC 소개하셨고 현대 엘리베이터 또 소개를 하셨었잖아요. 네, 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늘은 이제 IT 기업이고요. 네, IT 기업. 네, 그 시장의 이제 방향성, 결국 이제 실적이 그 좌우할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게 이제 건자재도 이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쪽으로 그 꾸준하게 좋아지는 업종. 네, 이 관련해서도 저도 이제 좋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이제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후공정 기업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제 비메모리 쪽까지 지금 계속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 그 구조를 보니까 5대5 이상 이렇게 서로 확대하고 있는 점을 이제 봤을 때는 향후 실적이 좀 기대되는 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그 모바일 쪽이 그 최근에 뭐 좋지 못했지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모바일 시장 그 부분도 상당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던 게 이제 브라질 쪽에 이제 SK 하이닉스 물량이 있었는데 이제 삼성전자 물량으로 확대하면서 이 부분을 좀 많이 할 것 같고요. 자회사가 지금 알짜죠. 하나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쪽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한 영업이익 한 900억대 정도까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만약에 이쪽 반도체 라인대가 올라가 준다면 우상향 패턴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800원을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송지호 교수께서는 계속해서 반도체에 대한 관심 오로지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 마이크론도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분의 내일장 유망주 현대 리바트, 하나 마이크론까지 들어봤고요. 네, 자 시초가 공략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영업부의 박우경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오늘은 의류업체 한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섬은 타임, 마인, SJ, SJ 등 여성 및 남성의 고가에 대한 그런 패션 브랜드를 좀 영위하고 있고요. 모회사가 현대백화점이다 보니까 이제 백화점 쪽으로에 대한 그런 매출 비중도가 좀 상당히 크고 있습니다. 이제 한섬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이제 다른 그런 의류업체 대비해가지고 이커머스 채널, 온라인에 대한 그런 매출 성장 속도가 좀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작년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위기 속에서 브랜드 파워가 있는 한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고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한섬의 브랜드가 대부분 사실은 정장 브랜드가 위주인데 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가지고 고가 수요에 대한 그런 보복 수요, 그다음 보복 소비에 대한 그런 그 혜택,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외국을 못 갔던 그런 그 계절적 요인, 아무래도 이제 상반기에는 그런 결혼 웨딩 시즌이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이런 고가의 그런 정장 패션 브랜드에 대한 매출들이 좀 빠르게 좀 증가하고 있고요. 여의도에 이제 여의도 그 현대백화점이 좀 오픈을 함으로써 그런 쪽에 대한 혜택까지도 좀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은 상반기에도 상당히 좀 고성장을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19 에 대한 그런 완화뿐만이 아니라 오프라인 그런 유통업체들에 대한 그런 매출에 대한 그 회복 속도와 함께 의류업체들에서도 다시 한번 재평가가 좀 일어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4일 정도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은 좀 상당히 조금은 완화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8,000원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자 최근에도 섬유 의복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오늘은 한섬을 소개해 주셨네요. 박우경 연구원께서도 한섬 애용하고 계세요? 예전에 이제 좀 네. 샀고요. 지금은 결혼하고 나서는 좀 싼 브랜드 삽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인지는 금요일에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한섬을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